1803년에서 1854년, 불과 50년 사이에 미국 땅덩어리가 3배로 커졌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영국, 멕시코한테서 땅을 사들이고 협상하고 때론 빼앗으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엄청난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였죠. 북부는 새로운 주들을 노예 없는 자유주로 만들자고 했고, 남부는 노예주로 만들자고 맞섰거든요. 이건 단순한 땅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십 년간 미국 사회를 갈라놓던 노예제 문제가 드디어 폭발 직전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노예제 폐지를 지지하는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전쟁은 시작됐죠. 오늘은 미국을 둘로 쪼갠 이 끔찍한 전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세기 전반, 미국은 서쪽으로 미친 듯이 팽창했습니다. 여러 나라들로부터 땅을 흡수하면서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정부는 이 새 땅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감도 못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죠. 북부 주들은 새로 생기는 주들이 노예 없는 자유주가 되길 원했고, 남부 주들은 노예주가 되길 원했거든요. 이미 예상 가능한 충돌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상황을 보면 극명하게 갈려 있었어요. 북부는 2,300만 명이 살면서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반면 남부는 겨우 900만 명 정도가 살았는데 그중 350만 명이 노예였습니다. 남부 경제는 농업과 노예 노동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고, 당연히 노예들은 전쟁에 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었죠. 이 격차가 나중에 전쟁의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양측 다 독립선언문과 헌법을 자기들 주장의 근거로 들고 나왔어요. 남부는 재산권을 주장하면서 연방을 언제든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북부는 미국을 하나의 국가로 보면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건국의 아버지들이 남긴 이 문서들이 너무 해석의 여지를 많이 남겨놔서 문제였습니다. 흑인도 시민이 될 수 있나? 노예제를 폐지해야 하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답이 없었죠. 몇몇 사람들은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논란만 더 키우는 타협안들이었습니다. 1850년 타협안이 대표적이었는데, 캘리포니아를 자유주로 인정하고 미주리 타협선 이남 지역들은 스스로 노예제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가장 논란이 됐던 도망노예법을 만들었어요. 이 법은 노예제를 폐지한 주들조차 도망친 노예를 잡아서 돌려보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북부 사람들은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자기들이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제도를 유지하는데 직접 가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긴장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1854년 공화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이 북부에서 생겨났는데 이들은 노예제에 강력히 반대했어요.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냐면 의회에 나가는 정치인들이 총을 들고 다녔고 때로는 의원들끼리 주먹다짐도 벌어졌습니다. 이게 남북 전쟁 직전 미국의 정치 상황이었죠. 완전히 파국 직전이었던 겁니다. 1860년 12월 에이브러햄 링컨이 공화당 최초의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이게 남부에게는 마지막 방아쇠였어요. 링컨은 사실 온건한 편이었고 당장 노예제를 폐지할 계획도 없었는데 남부 입장에선 상관없었죠. 링컨이 취임하기도 전인 1861년 3월 전에 이미 7개 노예주가 연방에서 탈퇴를 선언하고 제퍼슨 데이비스를 대통령으로 하는 남부연합을 만들었거든요. 링컨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전쟁은 1861년 4월에 시작됐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섬터 요새를 공격한 거죠. 정부가 연방군을 철수하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남부가 먼저 쏜 겁니다. 요새가 함락되고 나서 정부는 각 주에 군대를 보내 요새를 되찾으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4개 주가 이웃을 공격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남부연합에 합류했습니다. 메릴랜드, 델라웨어, 미주리, 켄터키 4개 주는 노예주였지만 탈퇴에도 반대하고 남부를 강제하는 것에도 반대하는 애매한 입장이었죠. 웨스트 버지니아는
버지니아에서 분리되면서 이 경계주들에 합류했고요. 남부도 곧 병력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전쟁 초반에는 북군이 고전했어요. 북부 장군들이 상대적으로 늙고 무능했던 반면 남부에는 로버트 리 같은 천재적인 장군들이 있었거든요.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북부는 남부를 봉쇄하는 해상 작전을 펼쳤습니다. 보급을 끊으려는 전략이었죠. 첫 주요 전투는 1861년 7월 21일 불런에서 벌어졌는데 북군이 남부 수도 리치먼드를 점령하려다 벌어진 싸움이었어요. 이 전투는 정말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전투 경험이 전혀 없었고 양측 깃발이 너무 비슷해서 누구한테 총을 쏘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어요. 심지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버지니아까지 와서 피크닉을 하며 전투를 구경했다고 합니다. 양측 모두 엄청난 사상자를 낸 끝에 남부연합이 북군을 밀어냈고 한동안 북부에게 불리한 상황이 계속됐죠. 그런데 율리시스 그랜트라는 북군 장군이 서부에서 중요한 승리들을 거두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1862년 2월쯤 북군은 켄터키 중부와 테네시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군대는 남쪽으로 내려가 미시시피 북부에 있는 중요한 남부연합 철도 허브를 점령할 계획이었죠. 양측 합쳐서 2만 3천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온 치열한 전투 끝에 북군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대서양 건너 영국과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트렌트 사건 때문이었는데 1861년 12월 8일 미국이 영국 선박에서 남부연합 외교관들을 발견한 겁니다.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외교관들을 풀어주고 나서야 겨우 진화됐죠. 하지만 유럽 강대국들은 여전히 개입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봉쇄 때문에 남부에서 목화를 수입할 수 없게 됐거든요. 남부의 승리에 고무된 로버트 리는 처음으로 군대를 모아 북부 영토로 진격했어요. 워싱턴을 위협하려는 계획이었는데 준비도 철저했고 성공 가능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전투 계획서가 담베시가 주변에서 발견된 겁니다. 북군 병사가 메릴랜드에서 남부연합의 엔티텀 작전 계획이 자세히 담긴 로버트 리 장군의 명령서 사본을 발견한 거예요. 1862년 9월 17일 엔티텀 전투가 벌어졌고 이날은 지금까지도 미국 군사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하루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합쳐서 2만 3천 명이 죽었거든요. 결과는 무승부였지만 리의 북부 침공 계획은 일단 저지됐죠. 1863년 2월 1일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남부 연합 지역의 노예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었죠. 이로써 전쟁의 목적이 단순히 탈퇴를 막는 것에서 노예제 폐지를 위한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링컨이 전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이건 도덕적 결정이기도 했지만 전략적인 움직임이기도 했는데 이미 노예제를 폐지한 프랑스와 영국이 북군에 맞서 개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거든요. 그렇게 했다간 위선자로 보일 테니까요. 전쟁은 1863년 7월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로버트 리가 다시 워싱턴 점령을 시도했는데 이게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게티즈버그 전투가 됐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 전투의 승자가 전쟁의 승자가 될 거라는 걸요. 북군 사상자는 약 2만 3천 명, 남부 연합 사상자는 약 2만 8천 명이었습니다. 북부의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승리였죠. 서부에서 온 소식은 더 좋았어요. 그랜트가 빅스버그 공성전 끝에 미시시피 강을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하루 차이로 벌어진 게티즈버그와 빅스버그의 승리는 남북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 승리들로 유럽 열강들도 남부연합을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게 됐고 절실히 필요했던 지원이 끊긴 거죠. 전쟁의 참상은 여전히 게티즈버그에 남아 있었어요. 4개월이 지난 1863년 11월 19일 전사자 국립묘지 헌정식이 열렸는데 이 행사에서 링컨 대통령이 전사자들을 추모하고 전쟁의 목적을 재정의하는 역사적인 게티즈버그 연설을 했습니다.
재밌는 건 링컨이 그날의 주요 연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연설한 뒤에 링컨이 나선 건데 역사에 남은 건 링컨의 연설이었죠. 완전히 스포트라이트를 빼앗은 겁니다. 단 271개 단어로 미국을 자유 속에 탄생하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명제에 헌신하는 나라로 묘사했거든요. 1864년 링컨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던 율리시스 그랜트가 북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랜트가 위스키를 좀 과하게 좋아하긴 했지만 확실히 북부 최고의 장군이었거든요. 그랜트는 전선 전체에 공격 명령을 내렸어요. 윌리엄 셔먼 장군이 애틀랜타를 포위하고 점령했고, 동부에서는 전쟁 최고의 두 장군인 그랜트와 리가 몇 주 만에 8만 명 이상을 죽이거나 부상시킨 일련의 전투를 벌인 뒤 리치먼드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해 1864년 선거에서 링컨은 놀랍게도 91%의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됐어요. 남부 장군들이 항복을 거부하자 셔먼은 애틀랜타에서 출발해 조지아와 사우스 캐롤라이나를 점령했는데, 그 과정에서 철도와 농장을 불태우고 노예들을 해방시키며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동부에서는 북군의 압박이 점점 강해지자 리 장군이 그랜트의 포위를 뚫고 도망쳤고, 남부군은 수도 리치먼드를 완전히 불태워버렸어요. 리는 몇 주 뒤 항복했고 다른 장군들도 뒤따랐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은 끝났습니다. 의회는 노예제와 비자발적 노예 상태를 폐지하는 수정헌법 13조를 1864년 4월 8일 상원에서 1865년 2월 31일 하원에서 통과시켰어요. 안타깝게도 링컨은 자신의 가장 위대한 업적인 이 수정안의 비준을 보지 못했습니다. 1865년 4월 14일 워싱턴의 포드 극장에서 존 윌크스 부스에게 총을 맞고 다음날 세상을 떠났거든요. 수정안은 1865년 12월 6일 필요한 수의 주들로부터 비준을 받았습니다. 남부연합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는 곧 체포됐고 남부는 군사 점령 상태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었죠. 재건과 화해였습니다. 75만 명 이상이 죽은 이 전쟁은 지금까지도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전쟁으로 남아 있어요. 흑인들은 곧 시민권과 투표권을 얻었고 가족들이 재결합했으며 수백만 흑인들의 수십 년간의 고통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하지만 차별을 끝내고 평등을 위한 싸움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전쟁의 결과는 미국과 미국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링컨이 자신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통합과 진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링컨은 자신이 국가를 지키고 옳은 일을 위해 싸운 겸손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도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고 사랑받는 대통령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습니다.